올해 충북에만 32억 마리의 꿀벌이 폐사하거나 사라졌습니다. 충청북도가 처음 피해 지원에 나섰는데 지원 규모를 두고 불만도 나옵니다. 폭우 때마다 사람이 맨홀로 빠지는 사고가 잇따르자 충북에도 맨홀 안에 추락 방지 시설이 도입됐습니다. 청주시가 앞장섰습니다. 동네 구석구석 사정을 환희하는 편의점과 아파트 관리인, 검침원 등이 극단적 위기에 놓인 10가구를 발굴했습니다. 청주시의 명예사회복지 공무원 제도가 빛을 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지난 봄 발생한 꿀벌 집단 실종의 피해 규모는 충북에서만 32억 마리를 넘었습니다. 법적 보상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 대신 각 지자체가 예산을 쪼개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농가에서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라며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월동에 들어갔던 꿀벌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거나 폐사한 채 발견되는 꿀벌 집단 실종 사건. 충북 양봉 농가들도 피하지 못했습니다. 조사 결과 지난해 겨울부터 올해 봄 사이 1,600곳이 넘는 도내 양봉 농가가 크고 작은 피해를 입은 걸로 집계됐습니다. 월동 전 48억 마리를 넘었던 꿀벌이 봄이 되자 전체의 44%밖에 남지 않은 겁니다. 사라진 꿀벌은 무려 32억 1,092만 마리. 월동 시기 이상 고온 등의 영향과 꿀벌 해충인 응애의 확산 등이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일부 농가의 응애 방제 비읍과 약재 내성이 생긴 응애 확산, 그리고 잦은 약재 사용으로 인한 꿀벌의 세약을 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재해에 해당하지 않아 정부 보상을 받을 수 없고 가축보험 구제 대상도 아닌 꿀벌 실종. 충청북도는 시군과 함께 피해 농가가 벌을 다시 사들일 수 있도록 구매비의 절반인 12억 5천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절반을 농가가 부담해도 피해 규모의 6% 수준인 2억 마리밖에 살 수 없는 금액입니다. 경남 등 다른 지자체 사례를 들어 최소 50억 원 지원을 요구했던 지역 양봉협회가 볼멘 소리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양봉농가에서 볼 적에는 생색내기다. 피해 입은 거에 대하면 터무니가 없죠. 다른 시도에 대해서도 터무니가 없죠. 뭐 보탬이 조금 되겠지만 큰 보탬이 안 되니까 속상하죠. 지원 시기도 채밀기인 5, 6월이 거의 다 지나 너무 늦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채밀기에 맞춰 자비로 이미 벌을 사온 농가도 소급해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피해 규모에 비해 부족하긴 하지만 어려운 농가를 돕기 위한 예산으로 보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입식비 지원 사업은 보상 성격이 아니라 양봉산업의 정상화를 이끄는 최소한의 마중물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기에 이미 사료와 화분, 방제비 등 57억 원을 지원했다고 밝힌 충청북도. 최근에 만든 청주 유채꽃밭과 미동산 수목원 등의 조성 중인 밀원 단지도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정지영입니다. 지난 11일 쏟아진 우박으로 인한 충북 중북부의 피해 면적이 300헥타르를 넘어섰습니다. 충청북도는 우박 피해 이튿날인 그제 농가들의 피해 신고가 집중돼 현재까지 540농가에서 302.6헥타르의 피해를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시군별로는 충주 120헥타르, 영동 106.2헥타르 등입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제천시 금성면 피해 현장을 확인하고 농업재해대책법에 따른 농약대와 긴급생계비 지원 등 다각적인 피해 대책을 지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도 우박 피해 긴급 상황실을 설치하고 피해 지역 위원회와 함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충주와 괴산에서 과수화상병이 추가 발병했습니다. 충청북도는 괴산군 소수면과 불정면, 또 충주시 앙성면 등 세 곳 1.1헥타르가 과수화상병에 추가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올해 도내 과수화상병 확진은 53건에 누적 피해 면적은 16.6헥타르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입니다.
해마다 장마철 폭우가 쏟아지면 뒤집힌 맨홀에 빠지거나 빨려 들어가는 사고도 종종 일어나곤 합니다. 지난해에도 40대와 50대 2명이 목숨을 잃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사고를 막기 위해서 충북에서도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지연 기자가 자세히 보도합니다. 평범해 보이는 도로의 맨홀. 지난해 8월 서울 강남에서 40, 50대 2명이 이곳을 지나다 실종됐습니다. 시간당 100mm의 기록적 폭우에 맨홀 뚜껑이 튀어올라 사라지자 성인 2명이 그대로 빠진 겁니다. 실종자 2명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작 구조대하고 특수 구조대가 직접 현장 내부로 들어가서 수색 중 발견을 하였습니다. 폭우로 인해 지하 관로에 물이 차면 수압이 올라 맨홀 뚜껑을 밀어내는 건데 굳게 잠가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비는 갑자기 막 이렇게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무섭죠. 그건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맨홀 뚜껑 바로 아래 추락 방지 시설을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맨홀은 사람 한 명이 충분히 빠질 수 있는 크기인데요. 추락 방지 시설을 설치하면 입구에서 막히게 됩니다. 최대 300kg을 견딜 수 있는 데다 사다리 모양으로 사람이 빨려 들어갈 수 없는 구조입니다. 사고가 난 당시 서울 서초구에서 도입돼 충북에서도 올해 처음 청주에 도입됐습니다. 청원구 일대 취약계층이 많이 다니는 어린이 보호구역과 상습 침수구역 등 57곳이 대상입니다. 강우 강도가 워낙 센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예전과는 다르게 맨홀 열림 현상이 좀 덜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서 충청북도는 청주를 비롯해 제천 등 도내 맨홀에 추락 방지 시설을 확대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취약계층이 보내는 이른바 위기 신호, 그것을 알아채지 못한 것이 바로 수원 세모녀 사건이나 신촌 모녀 사건, 또 성남 모녀 사건 등이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정부나 지자체가 위기 가구를 일일이 다 찾아내기는 쉽지 않죠. 청주시가 지난해부터 동네 이웃을 통한 위기 가구 찾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월 경기도 성남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70대 어머니와 40대 딸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생활고를 비관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방 안에서는 폐를 끼치고 싶지 않고 집주인에게 미안하다는 유서도 발견됐습니다. 2014년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위기가구에 대한 다양한 지원 대책이 마련됐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사시에서도 주소 거소불명 불명자로 돼 있다고. 현실적으로 공무원들이 생활고를 겪고 있는 위기가구를 일일이 찾아내 지원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주시가 지난해 11월부터 편의점과 아파트 관리사무소, 미용실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자치단체의 손길이 닿지 않는 어려운 이웃들을 복지제도와 연결해줄 1,800여 명을 명예사회복지 공무원으로 위촉한 겁니다. 행색이 허름하시거나 또 이제 돈을 꺼낼 때 종이봉투에서 돈을 꺼내신 분들은 거의 다 즉석식품이나 이런 바로 식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물품을 하신 분들을 좀 연결해 주. 이들이 찾아낸 청주 지역 위기가구는 10가구 정도. 빚에 시달려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건강이 좋지 않아 도움이 절실하지만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려운 이웃들입니다. 그 세대에 가서 봤을 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끼니도 해결하기가 좀 어렵고 그런 기초수급 어떤 그런 지원이 없으면 사실 어려운 상황이고. 지난해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쓸쓸하게 세상을 등진 사람이 청주에서만 무려 69명. 최근 5년 사이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청주시는 더 이상의 안타까운 죽음을 막기 위해 푸드마켓 자원봉사자와 가스 검침원 등을 명예사회복지 공무원으로 추가 위촉하고 찾아낸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 지원과 돌봄 서비스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촘촘하고 다양한 발굴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동네 이웃들이 현실적인 공백을 메우고 제도권 밖의 어려운 이웃을 지키는 복지 안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의 냉난방기 납품 비리 의혹 수사가 본격화됐습니다.
충청북도 경찰청은 도교육청의 감사 결과와 수사 의뢰에 따라 최근 도교육청 감사팀 직원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사실 여부를 파악하는 대로 피의자를 특정해 소환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충청북도 교육청은 5년치 전수조사를 통해 전임 교육감 시절 납품된 냉난방기 267대의 에너지 효율 등급이 계약보다 낮은 제품으로 바뀐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국립소방병원 설계 공모 입찰 비리 혐의로 기소된 이흥교 전 소방청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22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 전 청장 측은 사업 추진 경과 문건 등을 특정 컨소시엄 브로커의 휴대전화로 보낸 점은 인정하지만 단지 조언을 받기 위한 것뿐이었다며 공소 내용을 부인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청장이 지난 2020년 입찰 관련 내부 문건을 유출해 조달청 업무를 방해했다며 이흥교 전 청장을 위계 공모 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보은군에서 농촌 일선을 덮던 베트남 계절 근로자 6명이 무단으로 합숙소를 이탈했습니다. 보은군은 지난 10일 아침 보은 알프스 자연휴양림에서 합숙하던 남자 일꾼 6명이 종적을 감춰 법무부와 베트남 측에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0일 베트남 하장성에서 3개월짜리 취업비자로 입국한 뒤 합숙 생활 중이었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이 11개 시군마다 학교 복합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합니다. 도교육청은 앞으로 5년에 걸쳐 모든 시군에 학교 복합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이달 중 각 자치단체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전담 팀을 꾸려 오는 8월 교육부의 사업 공모에 응할 예정입니다. 학교 복합시설 건립은 지역에 필요한 문화체육 복지시설을 교육청과 자치단체가 협력해 학교 유휴부지에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충북의 장애인 단체들이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요구하며 청주시장 면담을 촉구했습니다. 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당초 어제 장애인 이동권 증진 방안에 대한 협의를 약속했던 이범석 청주시장이 일방적으로 면담을 파기하고 부시장과의 면담을 통보했다며 이를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또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인 청주 해피콜 16시간 운행과 대당 운전기사 1.2명 확보, 또 시군 간 교차 운행 보장 등을 시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제천시립도서관이 다음 달부터 넉 달 동안 문을 닫습니다. 제천시는 노후시설 일제 보수를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시립도서관 전체를 휴관한다고 밝혔습니다. 장기 휴관에 앞서 오는 20일부터는 1인당 최대 30권까지 넉 달 동안 대출해주는 휴관 대체 서비스에 나섭니다. 서충주 신도시의 마을버스 운행이 확대됩니다. 충주시는 대중교통 수요 변화에 발맞춰 내일부터 서충주 신도시에 마을버스 한 대를 추가 투입하고 저녁 6시까지 하루 8차례인 운행 시간과 운행 횟수도 밤 9시까지 하루 15차례로 늘립니다. 지난 2019년 서충주 신도시에 문을 연 시외버스 정류장 이용객은 지난해 월 평균 267명에서 올해 932명으로 1년 사이 3.5배 급증했습니다. 조병옥 음성군수가 충북 혁신도시의 세무지서 승격을 정부에 직접 건의했습니다. 조 군수는 행정안전부와 국세청 등 정부기관을 방문해 2020년 충북 혁신도시에 문을 연 세무지서는 민원 등의 업무만 수행해 다양하고 급증한 관내 세무 수요를 감당하지 못한다며 세무서 승격을 요구했습니다.
또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음성과 진천은 충북의 신성장 지역으로 세수가 2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며 선제적인 대응을 제안했습니다. 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